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신경계 물리치료학 및 실습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주제는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입니다. 조언으로는 17학번 고준영, 19학번 강하연, 강민서, 정지수입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역사 및 어원, 두 번째 발병 원인, 세 번째 검진 및 평가, 네 번째 의학적 진단, 다섯 번째 치료, 여섯 번째 논문, 일곱 번째 관련 영상,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역사입니다.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은 헨리 루이스 게릭, 통칭 루게릭이라는 야구 선수에 의해 유명해진 병입니다. 그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야구 역사상 최고의 일루수이자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중 한 명이며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손꼽히던 강타자였습니다. 또한 메이저리그 역사상 최초의 영구 결변이었던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원인 모를 피로함을 호소했고 기운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점차 몸 상태가 명백히 달라졌고 은퇴할 때쯤 정밀 검사를 통해 그가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주변이 내게 전염되지 않고 정신적인 장애나 큰 고통이 따르지 않지만 급격히 마비가 진행될 것이고 나중엔 음식을 삼키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으며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후 루게릭의 병은 대중들에게 공개됐고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은 루게릭 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어원입니다.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은 어마이오트로픽 라테랄 스클레로시스 ALS라 불리웁니다. A는 없다, 마이오는 근육, 트로픽은 영양상태, 라테랄은 척수의 측면, 스클레로시스는 경화증의 뜻을 풀이하면 근육이 영양을 잃어 척수의 측면이 돌덩이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발병 원인입니다. 아직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설들로는 유전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21번 염색체에서 원인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이 2배 정도 높은 확률로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40에서 50세 중년기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첫 번째 2차적 변성, 두 번째 합병증, 세 번째 운동신경세포 이상이 있습니다. 처음에 어느 곳에 운동신경세포가 파괴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징후가 나타납니다. 위 운동신경세포 병변은 대뇌 겉질, 뇌줄기의 뇌신경핵에서 손상이 일어나고 DTR, 딥 텐던 리플렉스 항진, 바빈스키 반사 양성, 그리고 그룹별 근경련 항진이 일어납니다. 아래 운동신경세포 병변으로는 척수 앞부리, 말초신경의 손상, DTR 감소, 피부 반사 양성이 나타나고 개별 근육의 위축 및 이완, 근육 부분의 수축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검진입니다.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 검진으로는 뇌신경 검사가 있겠습니다. 뇌신경 검사에는 얼굴, 혀인두, 미주, 더블신경 검사가 있겠습니다. 운동기능 검사에는 근긴장도 검사, 근력 검사, 운동범위 검사, 보행 검사가 있겠습니다. 반사 검사에는 깊은 힘줄 반사 검사, 병적 반사 검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각 검사, 폐기능 검사, 소변 및 대변 상태 검사, 그리고 화병증에 관한 검사가 있겠습니다.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의 평가로는 KALS-FRSR,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 중증 척도가 있습니다. KALS-FRSR은 일상생활 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총 12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 0에서 4점으로 5점 척도입니다. 구강 기능, 세밀한 운동 기능, 대운동 기능, 호흡 기능 부분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지 형식입니다. 근위축성 가쪽 경화증 중증 척도는
빠른 시간 내에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이며 4개 영역으로 말하기, 삼키기, 다리, 팔 영역에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1에서 10점으로 기능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다음은 의학적 진단입니다. 근위축성 가족경화증의 의학적 진단 기준은 위 운동신경세포 징후 및 아래 운동신경세포 징후가 세 부위 이상 존재하면 임상적으로 ALS로 진단합니다. 다음은 치료입니다. 저희는 치료에 관한 내용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서울대학병원 신경과 신재영 이광우 교수가 쓴 근위축성 측상경화증의 진단과 치료에 관한 논문에서 인용했습니다. 논문에서는 ALS 환자의 완치나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는 실정이나 많은 연구로 인하여 생존 기간을 일부 연장시키거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치료 방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첫 번째, 리루졸의 사용입니다. 리루졸은 유일하게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ALS에서의 치료 효과에 공인을 받은 약물로서 항글루타메이트 효과를 나타내어 ALS에서 세포 흥분 독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다학제적 접근에 의한 치료입니다. 선진국에서 1980년대 이후로 ALS 전문 클리닉이 만들어졌고, 이 클리닉 등을 통한 팀 접근 방식에 의한 치료는 ALS 환자의 질 향상과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양 공급 및 위로술입니다. 위로술이란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해 입으로 음식을 못 먹거나 해부학적, 생리학적 장애로 인한 연화 곤란이 있는 경우 또는 흡인성 폐렴이 있는 경우 시술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호흡 보조기 사용입니다. 호흡근 약화가 진행되면 호흡 곤란, 기자호흡, 주로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임상시험입니다. ALS는 희귀 질환이면서 생존 기간이 짧은 질환으로 충분히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하려면 다기관, 다국적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뇌 컴퓨터 인터베이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ALS 근위축성 가족경화증에 관한 논문입니다. 저희는 운동훈련이 루게릭병 환자들의 호흡근 부전 현상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초록입니다. 다음은 소론입니다. 루게릭병은 운동 뉴런의 퇴화로 인해 골격근의 마비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질병 중 하나입니다. 루게릭병 환자의 사인은 대부분의 경우 호흡 부전입니다. 루게릭병 환자들은 폐렴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데 이 역시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폐에 축적된 병원균을 재채기를 통해서 제거하지 못해서 폐렴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 루게릭병 환자들의 경우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10에서 20% 됩니다. 호흡근의 약화는 사망률뿐만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호흡근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한 환자는 불안감으로 시작해서 추후에는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체 활동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문제도 환자의 외부 활동에 제약을 주고 사회 활동에 제한을 합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펌메드에서 어마이오트로픽 라테럴 스클레로시스, 엑서사이징 트레이닝, 다이아프램 페이싱, 인터미텐트 하이팍시아 등의 키워드를 활용해 검색을 했고 검색된 논문들 중에서 피어 리뷰 저널에 기재된 논문을 선별했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 산화적 스트레스입니다.
류게릭병 환자들에서 그동안 보고된 골격근 약화 원인 중 대표적인 한 가지가 산화적 스트레스입니다. 산화적 스트레스는 ROS, 즉 활성산소와 항산화 효소 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과도한 ROS의 생산, 두 번째 원인은 항산화 효소의 감소입니다. 산화적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횡격막의 근 위축 현상과 골격근의 근수축력 약화를 가져옵니다. 다음은 루게릭병 환자들에 대한 운동훈련입니다. 운동훈련이 골격근에서 발생하는 근감소증과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연구들은 운동 강도와 유형에 따라서 운동훈련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표는 ALS 환자들에게 유산소 훈련, 무산소 훈련 또는 유산소와 무산소를 병행한 훈련을 한 후에 나타내는 효과를 표로 만든 사진입니다. 환자들에게 걷기, 수영, 조깅 등의 가벼운 운동을 시킴으로써 운동 기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류게릭병 환자들에게 저항 운동을 6개월간 실시했는데 대조군과 비교해서 3개월째부터 운동 기능의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에 병행하는 훈련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환자들의 골격근 약화 현상을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이미 루게릭병 말기에 도달한 환자들의 경우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마저 환자들의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질병이 발전된 환자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근력의 필요를 느꼈을 때 운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류게릭병 환자들이 호흡근 약화 현상을 겪는 원인은 산화적 스트레스입니다. 운동훈련은 간헐적 무산소 훈련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저산소 현상을 발생시키고 또한 횡격막 정기 자극 방법의 목표인 호흡근 운동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운동은 류게릭병 환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예측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결과는 도움이 되는 경우와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고강도의 훈련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항 운동 훈련의 효과는 아직까지 연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동 훈련의 효과는 질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향후 임상 연구에서 질병의 정도별, 운동의 빈도와 강도별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겠습니다. 레퍼런스입니다. 다음은 참고 영상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